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브 오늘 8% 빠집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걱정 많을 것 같은데 바닥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닥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게 이어져야 됩니다.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나왔죠. 근데 하루를 더 봐야 된다, 이틀을 더 봐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가격을 지키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체크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야,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따라가자, 이제 바닥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뭐 차트에 뭐를 뭐 보고 뭐를 이런 걸 보면서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뭘 버티고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 그쵸?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라 그랬죠.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2조 3천억입니다. 뒷자리 빼버리고요. 22조 잡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10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의 최대치를 어디까지 잡으라 그랬죠? 자, 방정식 풀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 결과는 에코프로 BM의 50%만큼. 물론 그것보다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더 나와서 그 초과된 가격대를 유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장기간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구간에서 내가 뭐 단타를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고가 구간에서 뭐 단타 외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뭐 앞으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BM이나 앞으로 성장성을 통해서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닥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BM의 50%만큼 평가받아야 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바닥이 나왔다. 하지만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주가가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45%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10% 정도의 상승 룸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정확하게 고가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수익의 그 폭 안에서 위에 뭐 한 2% 3% 빼고 아래 2% 3%를 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이 빠지고 에코프로 BM도 최악의 상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2월 7일 날 실적이 나온 부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성장성을 보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정확히 잡았을 때 최단 기간 안에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실적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냥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냐면 12월 초에 44조짜리 수주 나왔죠. 44조짜리 수주 나오면서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삼성 SDI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주를 넣을 때 무려 44조나 갖다 때려 박는데 이걸 수요 예측 없이, 그쵸? 얘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정도의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이 거대 수주를 넣었을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지금은 바닥이 맞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거쳐가는, 즉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자. 그런 과정에서 가격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나왔고 여기서 횡보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면 에코프로 BM은 바닥이 나온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럼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죠.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움직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가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돼요?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봐야 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 두 가지 종목을 모두 다 보유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이 내가 막 심리에 너무 쫓기지 않고 이랬을 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더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았을 때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자, 늘려요.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특징점 두 가지가 있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왜?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신고가 종목을 하더라도 대박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9일 알서포트 진행이 됐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뭐 거의 뭐 매수가 구간에서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죠. 자, 신고가 이후에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시세가 막 확 크게 발생한 건 아닌데 신고가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조정 주고, 그쵸?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조정 구간, 즉 눌림목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제 공략해요? 시장가 매수 알서포트, 그쵸? 8시 51분 뭐예요?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주문 넣는다는 건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시키겠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찍혀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딱 누르면 여기 나와요. 그쵸? 매수, 그쵸? B라고 찍혀 나오죠. 46,800, 48,700. 오늘 HLB가 고가 11%까지 상승하고 8%까지 내립니다.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팔면 S라고 딱 찍혀 나옵니다. 어떻게 찍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매도한 종목 중에 코세스를 보잖아요. 정확하게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고 수익은 15.49%, 걸린 시간은 얼마? 대략 3일. 그쵸? 그러면 요 날이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날 올려서 보면 이렇게 되죠. 1월 25일 리노공업 코세스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를 공략할까요? AI 쪽에 대한 수혜를 한국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완전히 뭐 소형주가 아닌 다음에는 반도체를 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랬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요? 3일 동안 보유해서 15%의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 근데 HLB는 제가 왜 안 팔아요?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HLB 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의 공략을 엄청나게 좋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왜 매도하지 않느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한다. 종가상에. 그쵸? 아니, 첫날 매수했더니 7% 상승하고 두 번째 날 조금 빠졌지만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제 매매는 2주 기간, 그쵸? 최장 2주 기간을 이 보유 기간으로 잡고 스윙으로 매매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흔들림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기간을 잡은 거죠.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막 10%, 20%씩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 뭐 적게 빠지니까 보유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빠지면 팔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수익이 30%, 40%씩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1월 25일 날 공략한 여기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내용 한번 보시면 코세스 보세요. 매수, 매도. 고가를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미 확인을 했죠. 요날. 그쵸? 1월 26일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확인했죠. 그쵸? 원래는 이날 종가에 매도하는 게 맞는데 이날 종가에 제가 조금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날에는 매도를 못했고, 그리고 오늘, 그쵸? 오늘 매도 진입했고 15%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HLB, 그쵸?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 급락 구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건 매집입니다.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건 매집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매집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그냥 팔고 나온다. 그래도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어렵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이런 뭐 하루에 막 10%, 20%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스윙으로 보유했을 때. 하지만 손절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의 모든 종목들이 다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만 대박이 나는 종목들의 모두는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세스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코세스, 그쵸? 17,460원 매수, 2,200원 매도해서 15.4
9%의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을 되게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 에코프로 BM이 바닥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작살난다, 박살난다 이런 상황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2월 7일 날 실적 나오고요.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쵸? 여기에 나왔었던 하락분이 선반영이라는 인정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합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봤어요? LNF에서 봤습니다. LNF 지금 또 빠져요. 왜 빠져요? 테슬라 실적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외적인 악재 모두를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업체는 이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처럼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쵸? 그 내용을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뭐예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잘 잡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얼마나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잡아야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돈 안 받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는 무조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왜 공략했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랑 연계를 시킬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